안녕하세요. 깐깐한 연희십니다. 를 키우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 키우기 라는 책이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한 몇백 권 사서 선물로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써서 앞에 붙여가지고 드리기도 했었죠. 읽어드릴까요? 당신과 나의 인연이 참 소중합니다. 저에게 그랬듯 이 책이 당신께 바른 지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저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깐깐한 연희씨. 이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양력을. 소아과 의사로서 두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가의학 감독관을 맡아 활동했고, 일리노이 의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자연보건학 등을 가르쳤다. 시카고의 마이클 리세 병원 원장을 지냈으며 미국 의학계의 중진으로서 의학 교육에 끼친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국 일간지에 연재한 대중의 의사라는 칼럼을 통해 현대의학의 잘못된 치료적 관행과 성차별주의적인 남자 의사들이 여성들에게 행하는 불필요한 처치에 대해 폭로하고 여기에 맞서는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들어가는 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다른 여러 전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소아과에서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해로운 의료 행위가 행해진다는 나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다 고결한 마음이나 측은지심이 덜하다는 뜻은 아니다. 의학의 철학과 가르침에 결함이 있는 것이지 배우는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전적으로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들처럼 의사들도 시스템의 희생자다. 예방보다는 개입이라는 의학 교육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 약물과 기술에 대한 심취, 그리고 융통성 없는 데다가 종종 무의미하기까지 한 교과 과정과 수련에서 살아남은 모든 학생들의 머리 아로 새겨진 변호의 여지가 없는 형식과 도덕관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가장 먼저 손해를 입는 것은 바로 의사들 자신이다. 의사들이 그 과정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이미 획일화된 어리석음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상식을 이용할 공간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물론 다른 소아과 의사들에 대한 이런 비판에서 나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도 진료를 시작할 때에는 배운 지식들의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환자들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아마 내가 의대의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나는 내 머리에 주입되어 있던 의학적 원칙들 중 많은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신약들과 수술 처치들과 새롭게 출현하는 의학적 혁신들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곧 그 가운데 대다수가 엄밀한 과학적 평가에 맞지 않으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곧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약과 혁명적인 처치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을 미국의 의사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치료를 받는 것마저 말리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 교육과 수련에 결함이 있지만 의사들은 정말로 생명들을 구하고 있고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낫게 만든다. 의사들이 최고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에 부딪혔을 때이며 최악의 상황은 배운 대로 실제로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치료할 수밖에 없을 때다. 나는 의료 진료의 결함에 대해 당신의 경각지심을 일깨워서 위험하고 부적절한 치료로부터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부차적으로 나는 많은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하는 치료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의사들 역시 그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많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환자들에게 그리고 미디어의 자극을 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학적인 믿음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내 동료들도 나에게 그런 사실을 빈번하게 이야기해주며 조사 결과들을 보아도 점점 더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의사의 의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의사들을 덜 경외하게 되었고 다루기 쉽거나 고분고분하던 경향이 덜해졌다. 의사들은 이제 많은 환자들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과학적인 오류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대신 의사들은 자기들이 처방하는 약물과 지시하는 검사 그리고 권고하는 수술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그럴듯한 답변들을 찾아내어야만 한다. 의사가 있지도 않은 변명거리를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에 몇 번이고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면 충격은 엄청나다. 내가 아는 수많은 의사들은 이런 변화를 환영한다. 하지만 과거에 자기들이 흔하게 처방해온 많은 처치와 약물들을 변호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 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의사들도 있다. 어떤 쪽이든 기존의 의료 진료가 가진 결함을 새롭게 안다는 것은 건설적인 변화를 낳는다. 의사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전에 배운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객관적으로 재고하며 개입보다는 예방으로 눈을 돌려야만 할 때 환자들은 필연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치료하려는 질환 자체보다 그 약의 부작용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고 긴급하지 않은 수술들은 종종 불필요한 것일 경우가 많다. 나는 이 책을 백과사전식으로 만드는 대신 당신의 아이가 수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둥지를 떠날 때까지 맞닥뜨릴 수 있는 의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려고 한다. 당신은 아이가 심각하게 아플 때를 구별하는 방법,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 의사에게 전화를 해야 할 때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에게 처방된 치료가 적절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면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훌륭한 의사가 잘 해낼 수 있는 임무들을 억지로 서투르게 시도하면서 의사의 역할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의대가 가진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분명히 부모들이 직접 하려고 해서는 안 될 전문적인 기술들을 배운다. 이 책에서 당신은 아이를 괴롭힐 수 있는 질환들의 대부분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또한 신중하게 의사의 기술을 이용해야 할 때를 구별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장들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아이의 건강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걱정의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며 당신의 아이가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워봅시다.